자, 오늘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할 건데,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요. 여기 어떤 지점에 서 있을 때, 만약에 여기는 이 직선까지 간다면 어떻게 가겠니? 물론 조금 성격 이상한 애들이야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가겠지만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제일 빠르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최단 거리를 이야기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봐도요, 두 점에 이르는 거리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가지고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 점이 있어. A라는 점이야. 이게 x1, y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L이라는 직선이야.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라는 직선이다. 그래서 이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D를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뭐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공식으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하고 b가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면 요 x하고 그 다음에 y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오케이?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는 요 x에다가는 x1을 y에다가는 y1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여기 요 a라는 점과 l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 넣으면 돼요. 2,-3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2x-y 더하기 3 이퀄 0라는 직선이 있어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맞습니까? 그리고 절대값하고 x에다가는 3번에 먼저 들어가 있을래? 아무데나 들어가. x 안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니까 4 플러스 3 또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루트 5고 그 다음에 분자가 10이니까 계산하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저 공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폭이 10m인 도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그리고 A 지점에 있는 사람이 B 지점에 있는 가로등을 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최소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점들을 좌표평면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건물이라고 써져 있는 데의 왼쪽 윗부분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10m 떨어져 있는 데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0,-10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의 폭이 10이고 그 다음에 그게 오른쪽으로 B가 3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이게 B라는 점인데 이 점의 좌표가 30,10인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중간에 도로가 좀 나 있어요. 형광펜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도로가 여기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옆쪽에는 지금 뭐 이렇게 건물이 있으니까 A가 서져 있는 데서 저 B라는 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B가 안 보이지? B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솔직히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 되거든. 원점으로. 그러면은 요렇게 B가 보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 그게 언제냐면 자 봐봐. 직선을 하나 만들 건데 어떤 직선을 만들 거냐면 여기는 요 원점과 요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0,0하고 30,10을 지나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분의 1 x고요.
양변에 3 갖다 곱해서 정리하면 3i가 x니까 한쪽으로 넘겼을 때 x-3i 이퀄 제로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x-3i 이퀄 제로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 라인상에 있는 B라는 지점을 보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직선으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보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A에서 원점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직선까지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이야기고, 그게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x-3i 이퀄 제로하고 0,-10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과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절대값 x에다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3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3루트 10만 가면 최소 움직여서 가로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기 1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번은요, 조금 독특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자, x 더하기 2y-1이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더하기 1 이퀄 제로라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지금 각을 몇 개 만들어주냐면 이쪽에도 하나 각을 만들어주고 이쪽에도 하나 각을 만들어주니까 각을 두 개 만들어주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만들고 있는 이 각도를 어떻게 하면 절반으로 쪼갤 수 있을까? 그 직선이 뭐냐라는 질문이거든. 그러면은 그 파란색 각을 반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주황색 각을 반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저 하늘색 라인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원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 두 개의 직선에 각각 이르는 거리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거리니까 수직하게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선분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얘랑 각도의 크기가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두 개의 삼각형이 뭐야? 아예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예를 들어 별을 L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A하고 B, A, B에 대하여 이 두 개의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정과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2y-1이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1 과 다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대값 2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분모에 똑같이 루트 5가 있으니까 양변에 루트 5 날려주고 절대값 a 플러스 2b-1과 절대값 2a 더하기 b 더하기 1이 같다. 그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 건데, 그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액면 그대로 a 플러스 2b-1하고 2a 더하기 b 더하기 1이 같은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이 뭐가 다른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 그래서 a 더하기 2b-1을 그냥 내비두고 뒤쪽에 있는 게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져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얘가 a 마이너스 b 더하기 2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왼쪽으로 보내보시면 3a 그 다음에 플러스 3b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3으로 한 번 더 나눠지니까 a 플러스 b 이퀄 0고,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원래 x, y인데 위에 어차피 문자가 x, y가 겹쳤기 때문에 a하고 b를 잠깐 빌려서 갖다 쓴 거거든. 그 얘기는 저기는 저 a하고 b를 다시 뭐로 고쳐도 된다는 이야기냐면 x하고 y로 고쳐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x-y 더하기 2 이퀄 0라는 직선이 될 것이고, 얘는 x 더하기 y 이퀄 0라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그것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단 하고 나와 있는 조건 보면 c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 x 더하기 y 이퀄 제로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 상수가 0이니까. 오케이? 옳은 것은 요거밖에 없다. x-y 더하기 이퀄 제로다. 그래서 a가 1, b가 -1, c가 2. 이렇게 세 개로 놓고 갖다가 더하면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15번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4 플러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라는 직선이 있대요. 근데 직선이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의 꼴로 표현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정리를 좀 합시다. 정리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4 플러스 kx 마이너스 ky 이퀄 제로고 x 기준으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 곱하기 x 그 다음에 y 기준으로 묶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k 곱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라는 직선과 원점 0,0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까? 그래서 정과지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갖다가 이용을 해보면 루트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 제곱 분의 위에 x하고 y에다 둘 다 0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그냥 4라고 튀어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갖다 전개시키면요. 분모가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고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돼서 루트 2k제곱 더하기 2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것의 최대값 물어봤거든. 근데 분수꼴에서 최대인데 이미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대한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분모가 루트 한쪽에 2k제곱 플러스 2가 있고 얘가 아래로 볼록한 0,2가 꼭지점인 2차 함수니까 최소는 k가 0일 때. 그래서 답은 루트 2분의 4니까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다? 2루트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였고요. 지금부터 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입니다. 원. 원이 뭐죠, 여러분? 제가 안 좋은 대답은 동그라미라고 대답하는 건데 원이 뭐냐면 원은 뭐로 그리니? 컴퍼스로 그리지, 컴퍼스. 컴퍼스가 뭐야? 바늘로 하나 어디다 지점을 찍어 놓고 다리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한 바퀴 빙글 돌리는 게 원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은 중심, 이게 컴퍼스로 찍는 그 점인데 그 점에서부터 끄트머리에 있는 요 연필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여기는 요 x1, y1이라는 점에다가 바늘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예를 들어 x, y라고 생각을 했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 루트 x에서 x1을 뺀 거 제곱 다시 y에서 y1을 뺀 거 제곱 더한 게 뭐랑 똑같을 거냐면 r이 되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맞습니까? 그리고 저 루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 이게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원입니다.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식을 본다면 우리가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식은 중심이 x1, y1이고 이것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인? r인 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dy 이퀄 0라는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래.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몰라.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야. 반지름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여기 x1 대신에 마이너스 2를 y1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x 빼기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전개시켜보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r제곱입니다. 1번으로 먼저 갈게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13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위쪽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이퀄 0하고 똑같아져야 되지. 그래서 지금 x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4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a가 얼마고요 여러분? 4가 되는 거고 y 앞에 b가 붙어 있습니다.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 마이너스 r제곱이 있는데 그 13 마이너스 r제곱이 얼마다? 0이죠. 맞습니까? r제곱은 13이니까 결과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루트 13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결론 a는 4, b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 된다. 요 기본 형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또 이해가 되는지 한번 좀 봅시다. 두 점. a하고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 자, 봐봐. 원이 있대. 동그라미가 있고 중심이 있는데 근데 a하고 b가 지름의 양 끝이래요. 그러면 그 지름의 양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이어서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고 일자로 있는 선분이니까 그 두 개의 선분 a, b의 중점이 지금 이 문제의 이 원에 뭐가 되는 상태야? 중심이 되는 상태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점 어떻게 구하니? 두 개 갖다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이 a, b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가 돼버렸을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반지름은 마이너스 1,4에서 3,7까지지. 점과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원의 방정식을 꼭 갖다가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3의 제곱이니까 9고 루트 25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다?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이랑 또 문제가 조금 다른 게 2번은 그 지름의 양끝점을 줬는데 그냥 원 위를 지나는 세 점만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원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뭐 하나, 둘, 셋 이게 뭐 지름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상태.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이 x1, y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이렇게 나타내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원의 식을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갖다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2x1, x가 나올 테니까 x 앞에 뭔가 개수가 붙어 있을 거고 y 앞에도 개수가 붙어 있을 거고 상수가 나올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원이 지금 어떤 점을 지나고 있냐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과 2,2라는 점과 6,0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지난다는 얘기는 모두 다 여기다 갖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1부터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2의 제곱이니까 4, 2a, 2b 더하기 c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6,0니까 36 더하기 0 더하기 6a 더하기 c가 0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하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에 2배를 좀 해보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마이너스 4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갖다가 빼면 4a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해 보시면 6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10a가 마이너스 40이니까 결론적으로 a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지금 집어 넣어 보시면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4니까 한쪽으로 넘겼을 때 c가 마이너스 12라는 결론이 얻어 내려질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 식에다 갖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a니까 4, 그 다음에 b는 몰라,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가 된다. 한쪽으로 넘기면 b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b가 6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b가 6, c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여기는 요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대입을 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라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목표는 원의 중심을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 얼마 더 해야 돼요? 4. y제곱 더하기 6y 얼마 더 해야 됩니까? 9. 마이너스 12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주고, 여기에 있는 4나 9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한 거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혹은 좌변에 빼줘야 원래식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되는 거다. 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중심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식을 정리하는 와중에 반지름의 길이도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거예요. 계속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원이 이때 x제곱 y제곱 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4. 오케이?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더 해? 플러스 9. 마이너스 1은 반대로 넘어가서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리해 보시면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4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해석을 해보면 얘는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4인 원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원과 같은 중심을 갖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난다? 1, 2라는 점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심은 알고 있으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이야. 반지름의 길이 뭔지 몰라.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했냐면 1, 2를 지난다.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2 집어넣으면 5의 제곱, 한 개 r제곱이야. 26이야. 끝. r제곱 얼마? 26. 반지름은 얼마였던 거고? 루트 26이었던 거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5번. 위에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만 잘하면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얼마 더해줘야 돼? a제곱. y제곱 더하기 4ay니까 얼마 더해줘야 돼? 4a제곱. 맞아? 5가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a제곱이랑 4a제곱은 없었는데 갖다가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x-a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a의 제곱이 5a제곱 마이너스 5라는 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a, 마이너스 2a이고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여기는 요 5a제곱 마이너스 5인데요,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5a제곱 마이너스 5인데 r제곱이 음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불가능하죠. 제곱수니까. r제곱이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 r제곱이 0이면 r이 0이라는 이야기잖아. 반지름이 0인 건 원이 아니라 그냥 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원으로 표현되려면 여기가 r제곱짜리인데 그 r제곱이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5로 나눠서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a-1하고 a 플러스 1 두 개 갖다 곱한 게 0보다 큰 것이고요. 아래로 올라간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면서 0보다 큰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조금씩 그 원의 특이성을 하나씩 붙여가고 있는 건데 그냥 똑같은 이야기야.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y제곱 플러스 8y 이퀄 우선은 제로야. 오른쪽으로 넘길 상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결국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고요.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16이고요. 우변에는 9하고 16을 다시 갖다가 더해가지고 얘가 x-3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것과 중심이 같고 그 중심만 알아내면 돼. 오케이? 중심이 얼마야? 3, 마이너스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어서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이 3,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그래서 y축에 접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 물어봤는데 자 y축에 접하려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야.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6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원의 의도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대하여 AP 대 PB가 3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아까 찾아낸 것도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예컨대 x, y라고 할 때가 문제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A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1, 0야. B라는 점이 있어. 3, 0야. 그때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의 B가 3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P라는 임의의 점에 대하여 P가 X, Y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럼 3 곱하기 선분 BP가 선분 AP의 길이가 되는 건데 저 선분의 길이는 계산하면 뭐가 씌워지냐면 루트가 씌워지지. 맞아요? 귀찮으니까 양변을 먼저 제곱을 해 놓읍시다. 그러면 9 곱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은 9 곱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선분 AP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9에다가 전개시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이고
좌변 전개하시면 9x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81 플러스 9y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입니다. 한쪽으로 또 넘겨주시면 9x제곱에서 x제곱을 빼니까 8x제곱 마이너스 56x 9y제곱에서 y제곱을 갖다 빼니까 플러스 8y제곱 81에서 8을 갖다 빼면 80 이퀄 0. 오케이?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눠주시면 x제곱 87에 56이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y제곱 더하기 10 이퀄 0라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조금 더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그런 거 찾아낼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8번입니다. 두 점, 마이너스 3,0, 3,0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취 방정식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또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취 방정식이니까 우선은 그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주어져 있어요. A는 마이너스 3,0고 B는 3,0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X, Y라는 점에 대하여 선분 PA의 길이의 제곱과 선분 PB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20이 된대. 자, 그래서 선분 PA의 길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3,0하고 X, Y 사이의 거리에다 제곱 씌운 거니까 루트 필요 없겠죠?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선분 PB의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한 개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전개시켜보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은 20이에요. 플러스 6x 마이너스 6x 날라갈 거고요. 계산하면 2x제곱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퀄 0.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양변 2로 나누고 2항도 시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결론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원이 하나가 있는데 원 5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라는 원이고 그 다음에 5'이라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라는 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원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데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 O와 O'의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항등식의 개념 때문에 뭐로만 묶어주면 되냐면 K로만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앞에 k라는 상수를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점,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두 개의 점이 무조건 확립을 해가지고 0 더하기 k 곱하기 0꼴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시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왜냐면 여기는 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면 전개시켰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맞죠? 그럼 앞에 x제곱 y제곱 날라가겠지? 그 제곱식들이 날라가게 되면 1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로
O하고 O'의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닌 저기 주황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직선의 방정식의 패턴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제로를 뭐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를 이용을 해서 묶어주시면 x제곱과 y제곱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 9번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원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9 이퀄 제로라는 직선이 원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로만 묶어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로만 묶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9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전개시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9 이퀄 제로 날라갈 거 다 날려주시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날라가죠. 그래서 결론이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13 이퀄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으면 관계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생깁니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까?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맞나? 안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중심이 제로콤마 제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 x 빼기 x1의 제곱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지금 저 직선의 방정식들이 예를 들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원래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계산을 할 때도 둘이 연립시켜놓고 계산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y를 여기는 이 y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의 최대 개수가 몇 개?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두 개 있는 경우인 거고 얘는 실근이 한 개 있는 경우인 거고 마지막 케이스는 실근이 없는 경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라색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중근 갖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케이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만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약간 1차원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원의 중심이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쭉 갔다 이었을 때 이 검은색 선분의 길이가 뭡니까? 반지름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연히 수직할 테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라색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D하고 R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큰 거지. 맞죠? 두 번째, 주황색. 한 점에서 만날 땐 D랑 R이랑 같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만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누가 더 큰 거야? D가 R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보라색으로 쓴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자, 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이 중심이 얼마야? 1,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원이죠. 맞습니까? 근데 걔가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kx 더하기 2y 더하기 k 이퀄 0인데 이것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k제곱 플러스 4분의 절대값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한 개 2랑 같아야 되는 거다. 즉 절대값 2k 마이너스 2가 2 곱하기 루트 k제곱 플러스 4하고 같으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4니까 4k제곱 더하기 16이고 4k제곱이 날아가네요. 4k제곱 날아가고 8k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11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중심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과 y는 m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원의 중심인 2,0에서 여기는 이 직선까지 y는 mx 플러스 1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mx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퀄 0라는 직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2m 플러스 1이 반지름의 길이 2보다 작은 것이고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갖다 곱할게요. 어차피 루트니까 양수라서 부등호 방면 문제 없어요. 절대값 2m 플러스 1보다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더 큰 겁니다. 양변을 제곱하세요. 둘 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이 4m 제곱 더하기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4m 제곱 4m 제곱 한쪽으로 넘어가면 4m이 3보다 작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m이 뭐보다 작기만 하면 4분의 3보다 작기만 하면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과 직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